인천시가 올해부터 제물포 르네상스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새해 시정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는 부천시가 올해 주요 사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선 8기 부천시 행정이 올해 준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까지 13곳이었던 공공심야 약국을 올해부터 26곳으로 늘려 운영합니다. 강화와 옹진 지역에서는 보건지소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올 한 해 인천의 미래 투자를 확대하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올 한 해 집중해야 하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입니다. 인천 내양 재개발을 중심으로 원도심 전체의 변화를 꾀하는 복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원도심 부흥을 위해서는 명분을 축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대형 인프라 구축은 제 역량을 다 발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뉴용콩시티 프로젝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천만을 중심으로 송도와 청라, 영종과 강화, 내양까지 연결해 금융과 신산업, 항공과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전략을 수립해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인천 도시밸류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패싱 논란이 있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도 추진합니다. 서구와 계양을 중심으로 북부권 종합발전의 핵심인 광역교통 인프라를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5호선의 경우 검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노선 연결이 힘든 만큼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노선으로 연결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임기 내 매립지 종료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도 재가동해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환경부를 비롯해 3개 광역시 등 4자가 모여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과 수도권 매립지 공사 등 합의 사항 중 미결 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핵심은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 그다음에 이 쓰레기 정부의 감량화 정책도 앞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자체 자원순환 시설을 갖다 확충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수초를 맞춰 나갈 겁니다. 인천시의 새해 계획. 인천을 초인류 도시로 성장시킬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네, 개묘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와 공공기관 또 기업 등은 시무식과 함께 새로운 해의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부천시는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일찌감치 예고했던 만큼 상징이 될 엠블럼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다양한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부천시 신년 시무식의 화두는 시승격 50주년이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로 새해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천 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이라는 시승격 50주년의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지난 50년의 힘찬 두드림으로 시민과 함께 밝은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오래된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바꾸고 캐릭터 부천 앤섭을 전면에 내세워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해 재출범한 민관협치기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2016년에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재출범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해 본격 가동이 됩니다. 부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동 완전 폐지를 앞두고 준비 기간 1년을 남겨둔 시점, 올해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 시장은 일반동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동을 폐지하고 36개 일반동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반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동 전환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간을 재배치하고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등의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부천 구간 부분 개통이 미뤄졌던 서해선이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양과 부천을 잇는 서해선 운행으로 오정권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축의 철도망인 1호선과 7호선을 더해서 소사와 대곡선을 연결하는 서해선이 올해 개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사와 오정권역의 시민들이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부천 시민의 이동 편의가 훨씬 증가될 것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부천아트센터가 오는 5월 완전 개관하는 한편 웹툰 신산업의 구심점이 될 웹툰 융합센터는 올해 하반기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 26곳을 운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65일 심야 시간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실 방문보다 접근이 편리한 약국을 활용해 약품 판매와 복약 지도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인데요. 지난해 13곳에서 운영하던 공공심야약국을 올해부터는 13곳을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확대로 8개 구에서는 모두 운영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옹진군과 강화군 등 2개의 군 지역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보건지소와 진료소 활용 등 심야 시간대 주민의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 상공회의소가 2일 지역 상공인과 유관기관장, 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를 주최한 김종흠 부천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이 새로운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탄소 중립으로 바꾸는 동시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새해부터 물가 인상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9.5% 인상했고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줄였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정도가 오르고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지자체들은 대중교통과 상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줄줄이 예고했고 식료품과 생활소비재 기업들도 다수의 가공식품과 생필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도 오를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잘 대처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관련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인천시 의회 유경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슈앤 피플의 첫 게스트로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개묘년 토끼해입니다. 토끼는 번성과 풍요를 의미하며 12띠 중 가장 생기는 띠라고 합니다. 개묘년 토끼해 가장 생기 넘치고 번성과 풍요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새해 인사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의원님께서는 청년 예술인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부평 구의원 시절에 청년 기본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청년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청년 예술인들의 고충이 가장 크게 많이 전달돼 왔었고요. 제가 이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청년 예술인 수가 6,677명으로 우리 기존 총 예술인의 56% 정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또 예술인 활동 증명서 완료자만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종사자 청년들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인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인천 청년 예술인들은 인천시의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지원 사업 참여 경험도 적고 인천보다 인천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기성 예술인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기도 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인천 청년 예술인들의 인천 예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청년 예술인 지원에 특화된 조례를 제정하여 기성 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기게 될까요?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또 지원 사업, 청년 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있고요. 특히나 청년 예술인 진흥위원회는요, 요즘 추세가 위원회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위원회는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시에서는 문화예술인진흥위원회와 통합을 요구하였지만 청년과 예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위원회의 필요성을 전달하였고 결국은 개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인천시가 정책 수립할 때요, 일부 특정인들만의 정책이나 공모사업의 대상이 되거나 중복 선정되어 다수의 청년 예술인들이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시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그들의 예술적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가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청년 예술인 맞춤형 사업 발굴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청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타 위원회처럼 연 1위의 정기 모임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연대하여 청년의 생각이 담긴 많은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기초지자체, 특히 부평은 문화도시고요. 연수, 서구는 예비문화도시를 거쳤고 지금 본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기초지자체의 문화도시 사업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인천에 사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이며 대출 한도 1억 원 이내 연 2%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혼자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는 올 상반기 은행 선정과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해 1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